오늘 아주 중요한 이 세미나 또 토론자로 참석하게 돼서 매우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오홍단 박사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인데 사실 1993년부터 북한 핵 문제에 등장하면서 이 북한 핵 문제 한미 동맹이 거의 지금 한 18년 정도 아주 국제 정치의 세미나, 안보 문제의 세미나의 핵심 이슈로 계속 등장해 왔는데 아직 적절한 해결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홍단 박사님 발표 페이퍼를 제가 토론을 맡게 됐는데요. 논문은 아주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또 좋은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10분 시간이 주셨으니까 한미 동맹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어떤 평가 그리고 몇 가지 질문으로 이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동맹은 1953년에 이제 10월 1일 날 서명을 했고 그래서 60년 가까이 56년 동안 지속된 동맹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본다면 56년간 지속된다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성공적이다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중간에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성공적이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좀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한국의 안보에 대한 그 개런터 보상자이면서도 또 후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 50년 이상이나. 그렇게 하면서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기여를 해왔던 거죠. 한국의 안보를 보상해 주었던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을 못할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미동맹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권위정부가 무너지고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한 그런 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한국의 경제 성장이 오히려 한미동맹의 어떤 기반에 좀 도전을 하는, 챌린지하는 그런 요소를 가져왔다는 거죠. 한미동맹이 언이퀄하다, 불편한 관계, 또 좀 평등하지 못한 관계다 하는 주장이 등장하게 된 것도 바로 한미동맹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고 또 민주정부를 만들도록 도와준 데 그런 기인하지 않았냐. 그 한미동맹이 그런 걸 도와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미동맹의 펀더멘탈을 챌린지하는 그런 요소도 오히려 동시에 가져왔다는 겁니다. 미국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2001년에 그 세프템버 9.11 테러 이후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게 됐고 또 해외 주둔 미군의 재조정이라는 그런 것도 가져오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가 이라크 전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한국에는 좀 관심을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또는 일본 등등 동맹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중요한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2002년도에 두 명의 여중생이 훈련 중에 기대하던 장갑차에 휘갈려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고 또 주한미군의 이제 폭력 사건 등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미군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악화됐고 반미 감정이 고조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네오콘이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했고 한국에서는 386이라는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정치의 중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미 간의 갈등은 더욱더 고조된 거죠. 민간 차원에서의 갈등과 정부 차원에서의 갈등이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그것이 증폭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386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동의할 수가 없었고 미국의 네오콘은 한국 정부의 이 선샤인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미국은
미국의 범세계적인 그런 이 대테러 전략에 한국 정부가 패시브하다, 소극적인 것에 분노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까 오홍단 박사님께서 그 당시 미국의 분위기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는 이제 노무현 정부 내내 냉각기 또 불편한 관계로 들어갔고, 반면에 비록 한국이 자위투 부대를 파병한다든가 FTA 체결을 한다든가 등등으로 간헐적으로 그런 긴장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펀더멘털에 대한 도전은 지속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김정일과 북한에 대한 이제 노무현 정부와 부시 정부의 시각차, 인식차 이런 것들이 이 한미동맹의 기본에 도전하는 챌린지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이제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라든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등의 이슈가 제기됐었고, 또 전자권 문제도 대두되게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평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평시에는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평시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를 들고 나와서 자주와 주권 문제와 결부시킴으로써 한미 동맹을 더욱더 불편한 관계로 몰고 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국은 이제 협상을 했고 2012년까지 이사단과 용산 사령부를 오산 평택 지구로 이전한다. 또 주한미군의 일부를 감축시킨다. 전자권 문제는 2012년에 가서 한국에 완전히 전환시킨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합의는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불안이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 게 아니냐. Fear of abandonment. 이것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 있는 전술핵을 다 철수시켰습니다. 대규모의 지상군도 감축시켰습니다. 전자권도 이제 몇 년, 3년 있으면 한국에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주요 도시를 장거리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해서 공격한다, 위협한다 할 때, 그리고 한반도에 어떤 분쟁을 일으켰을 때 과연 미국이 개입할 거냐?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후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논리는 반공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팽창, 중국, 러시아, 중국과 소련의 공산주의,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 팽창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은 변했습니다. 중국도 변화했고 소련은 없어졌습니다. 러시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두려움은 미국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북한 요소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미동맹을 새로이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노무현 정부, 그 이전에 있었던 김대중 정부 때 흐트러진 한미동맹을 재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오홍돈 박사님께서 리인포스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 전략 동맹이라는 것도 선언을 했습니다. 2008년 4월 19일이었죠. 그럼 과연 지난 1년 동안 이 전략 동맹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무엇을 했는가?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언은 있었지만은 해놓은 것은 별로 없다. 한국은 대테러전, 미국의 대테러전 또는 PSI,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그런 노력에 과연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을 했느냐. 또 미국은 한미 FTA라든가 전자권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태도를 밝힙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지금 아직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는 동맹을 리인포스하기 위한 노력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홍단 박사님께서 페이퍼에서는 한국 국민의 그 동맹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느냐, 또 한국과 미국이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한미 동맹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반복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대신 몇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 박사님께서 발표 논문에 보면은 5개의 그 strategic imperatives, 5개의 동맹 원칙이랄까 그런 것, 또 11개 그리고 난 뒤에 11개의 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11개 과제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는지, 프라이어리티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 그 북한 정책이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냐, 준비 중에 있다. 컷 캠벨이 그 국무부 아태 담당 부차관입니까?